사실 웨어버리 해오면은 좀 더 장려해야 되는 그런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전체 이 파이로 보면 한 12억까지도 뭔가 네, 스트레스 없이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금 이슈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주식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세무사님, 네. 미국 주식 투자하시나요? 저 너무 좋아하죠. 저는 뭐 요새 유행하는 테슬라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테슬라 조금 떨어지지 않았어요? 요새 조금 흐르고 있는데, 네. 저는 우리 천슬라 갈 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요새 그 팔란티어? 그것도 엄청 핫하다고. 그죠. 제가 팔란티어를 샀었어야 되는데, 이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네. 저도 제 어머니께서 그거를 몇 달 전에 사라고 했는데,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100불 너머로 떠나보냈는데, 역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그러니까요. 돈을 버는데. 오늘 이 미국 주식 시장이 워낙 좋고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해오다 보니까 요 세금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이런 내용들 한번 세무사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떤 적용되는 세금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내가 해외 주식으로 큰 차익을 봐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요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투자를 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배당을 받으실 텐데 그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이 두 가지 정도만 크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소득세는 우리 은행 이자 이렇게 받을 때 크게 차이가 없나요? 뭐 어떤 점이 다른지? 네, 크게 차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배당을 지급할 때 원래 비거주자한테는 30%의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여서 조세조약에 의해서 15%만 원천징수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 어떤 세율을 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미 15%를 속된 말로 떼었기 때문에 더 부과하는 건 없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배당주 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배당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다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할 건 없다. 예, 그런데 근데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나의 다른 종합소득, 여기서 종합소득이라고 하면은 뭐 근로연금, 기타 뭐 이런 소득들,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서 다시 계산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배당을 합산하고 미국에서 냈던 세금은 차감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다른 소득들 같이 고려해서 분리과세로 끝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배당 위주로 많이 받아서 종합과세 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많이 올랐다, 예를 들어서 뭐 팔란티어가 갑자기 급등했던 것처럼 올랐을 때 팔고 싶잖아요. 그럼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세금이 없고요. 아주 대주주나 뭐 장외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사실 웨어버리 해오면은 조금 더 장려해야 되는 그런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사견입니다. 사견이고. 근데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1년에 250만 원을 넘어가면은 이제 세금이 발생하고요. 250만 원은 이제 뭐냐면 기본 공제라고 해서 그래도 초심자의 행운으로 250만 원은 벌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250만 원 초과했을 때는 뭐 이게 세금 계산이 복잡한가요? 그렇진 않고요. 보통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한 22% 세율로 과세가 되고, 내가 벌어들인 차익, 그 차익에 250만 원을 차감하고요. 그리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제 22%를 곱한 세액을 납부하시면 그걸로 이제 뭐 종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번에 샀다가 한 번에 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죠? 너무 이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취득가액 산정 방법. 그래서 내가 얼마에 사왔냐를 이제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입선출법, FIFO라고 많이 하는데, 먼저 사온 거를 먼저 나간 걸로 본다. 요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법. 그러니까 내가 그 사온 주식들을 다 평균 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계속 우리 소위 말하는 물타기. 맞죠. 그런 거네요.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한 두세 개 사왔으면은 내가 그거 언제 사왔고 뭐 그런 거 다 기억을 하는데 한 5,000개씩 냉장고에 박아놓으면 내가 이걸 언제 샀는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럼 우리가 약속으로 일단 먼저 사온 거를 먼저 나간 걸로 보자가 선입선출법이고요. 그리고 그냥 다 물타기 해서 평균값만 내자. 이게 이동평균법입니다. 그러면 방법에 따라서 차익이라던가 세금 측면도 사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게요.
보통 이제 국세청 유권 해석에 의하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채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이 뭐가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차 매수로 50만 원의 10주, 그리고 2차 매수로 100만 원의 10주, 그리고 3차 매수로 150만 원의 10주, 총 30주를 이렇게 구매한 경우에 내가 이동평균법에 의하면은 다 물타기 하니까 평균값이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내가 시가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차익이 없습니다. 세금이 0원인데, 선입선출법으로 하면은 내가 10개만 팔았을 때 50만 원에 사온 거를 먼저 판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럼 결국 내가 이걸 다 팔았으면은 차익이 없는 거지만, 회계적인 계산 방법의 차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익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 조삼모사긴 한데 당장에 세금 내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분 시기라던가 아니면 증권사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같이 염두해 두시고 아마 고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세금들을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도 사실 많잖아요. 뭐 배우자 증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은데 이 내용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배우자 증여라는 개념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증여는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팔란티어를 한 10주를 한 10달러에 샀는데 지금 뭐 팔란티어가 한 주당 100달러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현 시점에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은, 배우자는 이 주식을 취득한 가액이 현재 시점의 가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비록 10달러에 샀지만 배우자는 이거를 나한테 100달러에 증여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10년간 배우자 공제는 6억이니까 증여세도 안 나오고, 네? 배우자는 그걸 이제 온전히 100달러에 증여를 받아서 이 취득가액을 확 높이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단기간 내 매도하면 거의 뭐 100달러 언저리 수준에서 매도가 될 테니까 세금이 없거나 아주 작은 수준 정도에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우자 증여했을 때 뭐 6억까지 이렇게 공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합산해서 6억인 건가요? 아니면 각각 이렇게 6억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요거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거는 합산이 아니고, 예컨대 남편이 와이프한테 6억까지 줄 수 있고, 반대로 와이프도 남편한테 6억까지 줄 수 있고, 이렇게 상호 공제가 다 가능한 겁니다. 양쪽에 왔다 갔다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이 파이로 보면 한 12억까지도 뭔가 증여세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했을 때? 요게 당연히 이제 6억, 6억 각자 총 10억까지 이제 공제가 가능해서 일종의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증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증여한 시점 이후로 이제 받는 사람, 수증자에게 그 모든 경제적 이익이 귀속이 돼야 되는데요. 단순히 남편이 절세 목적으로 와이프한테 증여를 해놓고서는 나중에 그 세금 없이 팔고 그걸 다시 남편이 갖고 오면은 그 이 행위 자체를 세무서에서 들여다보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편이 판 걸로 봐서 다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증여받은 사람이 온전히 자금을 활용할 때, 그때만 좀 유용한 방법이고, 뭐 걸리겠어 라고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막혔다, 이제 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들도 사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개정사항이 있다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부터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1년간은 그 증여받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어야 증여받을 시점의 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달러짜리 팔란티어가 100달러가 돼서 내가 100달러에서 증여를 했는데, 이거를 배우자가 1년 동안 갖고 있지 않으면 처음에 내가 산 가액 그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편법 절세 행위를 막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1년 동안 어쨌든 간에 의무적으로 이걸 들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더 추세적으로 오를지 기업이 더 괜찮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거예요. 그럼요. 저는 사실 팔란티어가 이제 팔란티어 주주분들 많이 보시니까 저는 이제 많이 올라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게 화성을 갈 수도 있지만 이게 꼬꾸라져서 저 어디 마그마 용암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뭐 옛날에 그 니콜라 같은 회사 보면은 뭐 수소 트럭으로 엄청 청사진은 화려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니콜라 주주분들 앞을 달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커피 한 잔 대접하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2월 과세라고 부르죠, 이거? 맞습니다. 그 2월 과세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1년의 텀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 같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상담하실 때는 이제 우리 차정현 세무사님이 워낙 전문적으로 잘 하시니까 자산 상담을 의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손절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업의 사정으로 해서 뭐 마구마구 떨어져 버리면 네네네. 나는 이제 주주분들은 울상이 될 텐데 네, 그죠. 이 손절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요거는 제가 손절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 주식 절세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공통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그래도 눈먼 돈 떼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게 몇 가지 절세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본공제 활용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은 차감해주고 세금을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250만 원이 1년에 한 번씩 다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지금 5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11월에 한 번 실현하고, 그리고 2월달에 한번 실현하면은 내가 그 해가 바뀌는 걸 이용해서 250만 원 공제 받고 250만 원 또 공제 받으니까 세금 없이 온전한 양도 차익을 손에 쥘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실과 이익 상계하기인데요. 이제 김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그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을 합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컨대 내가 테슬라에서 500만 원 수익이 발생했고 모 주식에서 300만 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합합 상계를 하면은 플러스 500에 마이너스 300이니까 총합 200이겠죠. 그러면은 200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세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손절을 해야 할 때와 좀 연관을 지어보자면,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전략적으로 얘는 이제 타이밍이다라고 싶으면은 어차피 마이너스 나는 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기회비용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깔끔하게 실현하고 세금도 절세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서 주식을 좀 팔아야 될 때 그냥 이익 난 것만 팔지 말고 손실 난 거와 적절히 이렇게 섞어서 처분하면은 세부담을 좀 줄이고 또 필요한 곳에 자금을 아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미국 주식 세금이랑 이런 절세 방안 간략하게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이 투자 수익 키우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벌어서 뒤에서 다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세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이 문의 링크 저희가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